이제는 방송 통해서도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규 소장과 함께 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쪽 좀 살펴드릴까요? 예, 고덕숲 아이파크라고 강동구에 있는 예. 그 고덕지구에서 첫 번째로 입주한 아파트인데요. 예. 올해 말부터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이 10,000세대 이상 또 입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네. 저희 아파트는 687세대 그 주변보다는 조금 단지가 예. 규모가 조금은 작거든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이제 대단지를 좀 선호하다 보니까 네. 주변보다는 같은 지역이지만 좀 시세가 향후 전망이 어떻게 조금 뭐 주춤할지 좀 비교해가지고 네. 또 여기 또 숲세권이라 가지고 예. 이런 쪽을 또 선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 좀 뭐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하시다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그럼 여기가 몇 평대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걸까요? 저는 41.5평이고요. 예. 예, 뭐 30평대도 있고 25평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주하고 있으신 거고. 저희가 한번 살펴드릴게요. 소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고덕숲 아이파크에 실제 거주하고 계시나요? 예, 거주하고 있습니다.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지만 이 고덕숲 아이파크는 아마 이 거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예, 대부분 다 만족을 하실 건데 아무래도 이제 주변의 영향을 좀 생각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고덕지구에 어마어마한 입주 물량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분양 받으신 거고요. 예, 일반 분양으로 일반 분양 받으신 거고 현재 그 최근에 가격 흐름은 좀 알아보셨나요? 가격은 그 41평대는 거래된 게 없고요. 네네. 그 30평대는 11억까지 거래된 게 있어요. 30평대가 한 11억대,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충분히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덕숲 아이파크가 이제 완전 숲이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모양이 좀 그래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단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옆에 이렇게 반듯하게 많이 들어오고 올해 이제 계속 들어올 건데 그거에 비하면 이런 건 좀 약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뭐 숲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좀 구조가 나왔다는 것 그게 가장 이제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이 고덕동 주변에 이제 입주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대장주가 되겠죠. 그라시움이. 그러니까 그라시움이 이제 올해 한 9월이나 뭐 10월 중에 입주가 예정인데 아마 시세를 좀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아파트가 저는 그라시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뭐 역주변이라든지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라시움 그리고 뭐 여기 아르테온, 센트럴 아이파크 뭐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올해 이제 뭐 작년 말부터 해서 송파 쪽에는 헬리오시티가 한 9,500세대가 들어오면서 한번 좀 난리통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아마 이 강동구 쪽에 이 아파트들이 뭐 입주 시기에 맞춰서 뭐 전세가 하락이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염려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랑 다른 장점을 찾아야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덕숲 아이파크는 굉장히 자연환경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 5호선 역과의 거리가 좀 멀다는 단점이 있고요. 뭐 아주 멀지는 않습니다. 한 7분 정도 걸으면 그렇죠. 뭐 걸어서 7분이면 먼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 시세를 주도할 아파트보다 좀 멀다는 약점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옆에 들어올 거 이런 것들하고는 뭐 거리 차이 크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얘네보다 좋은 거는 자연환경이 좋다는 거. 그러니까 숲세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숲세권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아무래도 뭐 언제까지 뭐 역세권 어떻게 보면 다 역세권이에요. 그러면 나만의 장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고덕숲 아이파크는 이게 가장 큰 장점. 하지만 지금은 이제 아직 뭐 학교라든지 이런 게 기반 시설이 뭐 안 갖춰져 있다는 좀 약점이 있고 아마 이제 아파트들이 새롭게 다 입주하면은요. 이 아파트들이 쭉 입주하면서 아마 비슷한 시세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비싼 그라시움 같은 경우가 30평대가 뭐 한 11억 정도 하잖아요. 그죠. 이제 분양권 이제 거래되는 것도 뭐 11억, 한 12억 정도 되는데 지금 뭐 이것도 크게 차이 없잖아요. 가격차가 많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는 비슷합니다. 그렇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그 시청자님께서 단점은 뭐냐면은 41평이라는 게 조금 이제 단점이 될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이 주변에 30평대들의 가격이 계속해서 쳐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40평대를 최근에 거래된 걸 이 주변에 찾아보면 여기 이제 레미안 힐스테이트 있잖아요.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이제 고레일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이제 한 40평대 초반대가 한 13억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거래된 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아파트도 자유롭게 뭐 13억, 14억 이렇게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거래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거래가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 아파트도 뭐 지금 뭐 한 12억, 13억 초반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 아파트들이 입주한다고 해서 이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파트가 얘네보다 좀 먼저 지어졌지만 차이는 없습니다. 다 새 아파트예요. 그리고 이제 같은 생활권을 충분히 유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내려갈 일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덕지구가 어떻게 보면 더 가격이 치고 올라가줬어야 되는데 이 고덕지구가 이제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발목을 잡은 게 여기죠, 미사죠. 어떻게 보면은 얘네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미사가 맞습니다. 이제 지하철이 지금은 없지만 지하철이 연장이 될 거잖아요. 그럼 한 정거장 사이에 같은 30평대라고 하더라도 미사에는 한 9억대잖아요. 30평대가. 그러면 한 정거장 차이인데 물론 여기 살면 서울이라서 좋겠지만 좀 상대적으로 뭐 형편이 안 맞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 30평대 12억, 11억에 사는 것보다는 한 정거장 다 가서 미사 쪽에 9억짜리, 9억보다 밑에 있는 아파트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사도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어떻게 보면 이 고덕지구에 있는 거를 발목을 잡은 건 미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사에 있는 아파트들이 여기에 발목을 잡았지만 그래도 여기는 제가 볼 때는 한 뭐 12,000에서 뭐 15,000까지 이제 입주가 되겠죠. 또 명일역 솔베뉴까지 해서 이 주변으로 계속해서 입주가 될 예정인데 당분간은 가격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일시적으로 전세가가 하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전세가 하락도 크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송파의 헬리오시티를 예를 들면은요. 물론 막 12월, 1월, 2월 뭐 전세가 넘쳐나고 전세 가격이 하락한 건 맞거든요. 하지만 이게 신규 대규모 단지가 입주할 때는요. 어쨌든 초반보다는 안정화되는 시기가 한 2년을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고덕수 Y파크 같은 경우도 뭐 입주가 남들보다 빨랐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화되는 시기는 더 빨리 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전체적으로 이 고덕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내려갈 일은 크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건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중도금을 못 맞춘 분들이 막 급매물로 내놓잖아요. 그럼 그 급매물의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뭐 동반 하락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크게 뭐 급매물로 내놓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지금에서 계속해서 가격은 유지될 거고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옆에 그냥 큰 특색 없는 아파트보다는 이 숲세권이라는 장점이 있는 아파트라서 뭐 세대수 모양에 상관없이 좀 더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히 거주하시면은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럼 주변 그 뭐 저 단지가 큰데 하고 가격은 비슷하게 형성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크게 차이 없을 거고요. 뭐 차이나 맞아 1,000만 원, 2,000만 원 차이일 거고 제가 볼 때는 뭐 고덕수 Y파크가 크게 떨어질 그런 뭐 아파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변이랑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시세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거 지금 잘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크게 가격 하락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렸거든요. 소장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방송 시청하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요. 우리 지역에 대한 전망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매수, 또 매도 희망하시는 분들도 아래 번호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2-2638-3918번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아, 경기도 남양주시 와북 도경리의 덕서 두산 2부 아파트 53평을 한 10년 전에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네, 강조망도 좋고 쾌적해서 매입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고민해 오다가 매도 시기를 언제쯤 했으면 좋을까 하고 선생님께 문의 올리게 됐습니다. 예, 전화 잘하셨어요. 언제쯤 매도하는 게 맞는 건지 저희 같이 타이밍 좀 살펴드릴게요. 바로 소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10년 전에 매수하셨고 네. 지금은 거주하고 계세요? 임대 놓고 계세요? 아, 임대 놓고 있어요. 아, 뭐 전세 놓고 계세요? 네네. 아, 여기 혹시 뭐 거주하신 적은 있으세요? 거주는 안 했어요. 아, 거주를 한 번도 안 하셨고요. 네네. 이제 일단 요거는 1가구 1주택이 해당되거든요. 아, 1가구 1주택이신 거고. 네. 그럼 지금은 어디서 거주하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양평에 살고 있어요. 아, 양평에 혹시 뭐 전원주택 지으셔서 살고 계시는구나. 네네. 좋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2부가 뭐 10년 네. 전과 비교하면은 네. 가격이 좀 올랐나요? 아, 저희가 매도할 때 한 1억 5천이 오르더니 네. 지금은 그 가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좋은 곳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네, 뭐 강변 아름답고. 조망도 있고 네네. 예, 나름대로 이제 덕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때 한 10년 전에 막 입주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위치였는데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주변 환경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자, 지도를 보시면 이제 덕소 두산 2부가 이제 여기 위치하고 있죠. 바로 뭐 한강 조망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덕소를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덕소 쪽에도 아파트 단지들이 뭐 이제 요 정도 몰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덕소에 있는 아파트만 있으면 좋았는데 이게 나라에서 개발을 막 택지지구를 개발하다 보니까 바로 강 건너에 뭐가 생겼어요. 그렇죠? 미사가 들어왔죠. 네. 그렇죠. 남양주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다산 신도시입니다. 네. 요 위로는 또 별내 신도시 있겠죠. 네. 그리고 최근에 또 3기 신도시 하면서 뭐 왕숙 신도시도 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남양주가 워낙 넓잖아요. 네. 남양주가 굉장히 큰데 남양주 뭐 저쪽으로 들어가서 뭐 진건 이런 데도 뭐 계속해서 뭐 지하철 연장해주고 하는데 여기는 그거에 비해서는 그런 좀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덜 받은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생각만큼 안 올라줬고 또 이제 가시고 계시는 아파트가 대부분 다 중대형이죠. 네. 예, 그러니까 평수가 큰 거예요. 평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뭐 구매력 있는 30대, 40대들이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여기를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산 2부가 제가 볼 땐 굉장히 좋은 위치에 또 한강 조망이라는 그런 뷰도 갖고 있지만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안 올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앞으로도 크게 뭐 이렇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네. 미사 신도시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30평대가 이미 9억입니다. 네. 그럼 여기 이제 53평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가격이 한 5억 중반 할까요? 네. 그렇죠. 한 5억 중반. 네. 그러니까 나는 얘보다 20평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더 낮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노려볼 수 있는 건 뭐냐? 자, 대형 평수가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대형 평수를 여기 뭐 강동, 고덕이나 이런 데 찾아오려면 이미 뭐 13억, 14억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은퇴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조용한 데서 지내고자 하는데 워낙 비싸다 보니까 노후 자금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여기로 넘어올 수 있는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다들 좋다고 그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가 되고요. 넓다 보니까 뭐 대가족들이 모여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데 그렇지만 그런 이유 하나로 해서 여기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올라주기는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거든요. 네. 그렇지만 뭐 가격이 크게 떨어질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가격이 뭐 지금이 뭐 한 5억 중반인데 이게 막 4억대로 떨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매도를 생각하고 계신다면은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거의 절벽 수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절벽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좀 더 가격이 하락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가격이 하락했을 때 내가 뭐 아파트를 뭐 사거나 이러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서울 수도권을 봤을 때요 급격한 하락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덕소 두산 2부도 제가 볼 때는 급격한 하락보다는 계속해서 좀 지금 가격을 유지하면서 갈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매도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지금보다는 뭐 올해 하반기라든지 좀 거래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가 지금보다 좀 활성화됐을 때 그때를 매도 시기로 잡는 게 좋고요. 지금보다는 뭐 가을이라든지 내년 봄쯤으로 해서 매도 시기 잡으시면은요 아마 매도도 충분히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넓은 평수 좋은 아파트 갖고 계신 거고요. 그거를 이제 찾는 수요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잘 매도하시면 괜찮은 아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전망도 살펴드렸고요.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드렸습니다. 매도는 이제 거래가 좀 더 많은, 좀 활성화되는 그 시기에 하시라는 말씀 좀 전해드렸거든요. 올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쯤에 이제 매도 계획들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또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계속해서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쪽 궁금하세요?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예?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데, 네네네. 서울 지역 지금 가격도 있고 그래서, 예? 태릉 입구역에 예. 3익 아파트요. 3익 아파트.
네. 예, 여기 보고 그거하고 계시니까. 또 하나는 이제 경기권인데 의정부동 예. 일성 트루엘. 일성 트루엘. 예. 네네. 이렇게 두 군데 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둘 중에 실거주 목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네. 저희가 또 꼼꼼하게 살펴드릴게요. 소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찾으시는 거예요? 네네. 몇 평대를 찾고 계세요? 30평대 보고 있어요. 30평대요. 그럼 30평대를 찾으시는 거고, 자, 30평대의 금액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4억 고선이요. 그 아래에다. 4억. 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30평대 아파트를 서울에서 4억에 찾는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예. 그래서 그 가격에 맞는 아파트를 이제 살펴보신 것 같아요. 예예예. 혹시 지금은 어디 거주하시나요? 아, 지금은 저 청량리 쪽인데 사택에 있어서 네네. 아, 저희가 사택에 이제 계시군요. 예, 나가야 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앞으로 뭐 직장을 계속 다니실 거라면 뭐 태릉 입구역이라든지 의정부 어디 가셔도 상관은 없으신 거예요? 예, 그건 괜찮아요. 아, 그렇죠. 그럼 일단 태릉 입구역에 있는 아파트 살펴보고 의정부 갔다가 어떤 게 더 좋을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태릉 입구역 요 3익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세대수 몇 개 안 되는 아파트. 네네네. 여기 이제 30평대가 한 3억 중반 정도 하지 않을까요? 지금 나온 건 호가가 4억이더라고요. 호가가 4억. 네네. 호가는 호가일 뿐입니다. 살펴보셔야 되고요. 아, 네네. 일단 여기는 좋은 게 뭐냐? 일단 6호선, 7호선이 다 다녀요. 예, 그리고 7호선이 좋은 점은 강남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의 특징, 강남과 접근이 좋아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강남하고 연결이 돼서 굉장히 좋은 곳에 입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세대수라든지 연차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렇죠? 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아파트고 이 주변을 좀 살펴보시면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 이제 광운대역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데 막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예. 제가 늘 그 부동산 상담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서울 강에 있는 북쪽 지역에는 뭐가 많이 들어와야 되냐면 일자리가 많이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창동 역세권 개발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강남에 버금가는 일자리만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강북 쪽에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낮고 강남에만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구조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바랄 수 있는 호재는 그겁니다. 여기 이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라든지 예, 뭐 이 중랑천을 따라서 또 뷰가 좋다는 거. 그리고 이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30평대 찾으려면 뭐 6억, 7억을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아무래도 여기 태릉 있고요. 6호선과 7호선 환승 역세권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또 중랑천에 뷰가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연차가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의정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의정부에 시청 쪽. 그렇죠. 여기 이제 시청 바로 옆에 있는 거죠? 네네. 일성 트루엘. 요거는 뭐 한 지어진 지가 5, 6년 정도밖에 안 됐을 네네.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보신 것보다 좀 더 새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죠. 예. 자, 이제 의정부의 호재는 뭐가 있느냐? 아무래도 가장 큰 GTX겠죠. 네. GTX만 제대로 착공되고 완공이 잘 돼준다고 하면은 뭐 강남 삼성까지 막 20분이면 갈 수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 GTX라는 거는 이 서울이 아니라 서울 인근 수도권의 혁신이 될 수 있는 철도 사업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GTX라는 게 굉장히 지하를 깊게 파서 공사가 진행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이제 생각대로 완공이 잘 될 거냐도 저도 걱정인데 여기도 이제 30평대 보신다고 하시면 뭐 한 4억 정도 하나요? 아, 지금 한 3억 6, 7천 그래요. 그죠? 이제 3억 6, 7천. 네. 그러니까 이 아파트도 새 아파트인데 이 의정부역 주변을 해서 새 아파트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최근에 여기 이제 롯데캐슬이 새롭게 이제 2018년도인가 예. 들어오면서 얘네들은 뭐 30평대 보면 막 4억 후반 정도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새 아파트들 만들어진 지 1년도 안 된 아파트들도 뭐 평당 한 1,500선 그 정도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의정부의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의정부는 GTX가 빨리 들어와 주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뭐 좀 가깝진 않아요. GTX 의정부역까지. 하지만 그래도 이런 호재를 받아서 그나마 이 주변에서는 롯데캐슬을 제외하고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경기도가 새 아파트가 더 좋고 서울보다
예, 아까는 서울이었고 지금은 경기도인데 얘가 네. 좀 더 새 아파트고 얘는 좀 헌 아파트예요. 네네. 얘는 세대수도 작어.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 그러니까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이 아파트도 뭐 세대수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GTX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래도 지은 지 5년밖에 안 된 뭐 새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둘 중에 어떤 걸 들어가실지 저는 당연히 서울에 있는 걸 권해드릴 거예요. 아, 네. 네. 서울을 한번 나가시면은요 다시 들어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조금 오래된 아파트에 산다고 하더라도 저라면은 당연히 서울에서 거주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물론 이제 시청자님께서 생각이 틀리실 수도 있어요. 네네. 저는 뭐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 거를 권해드리는 거고 나는 상관없어. 뭐 부동산을 투자로 하는 게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좀 더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하면 일로 가셔도 되긴 해요. 네. 하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요. 당연히 서울에 있는 아파트, 비록 나홀로 좀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그래도 이런 침체기라든지 이럴 때 가격 방어하기가 쉽거든요. 예. 그러면 삼익 같은 경우에 더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뭐 떨어질 일은 크게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가격이 뭐 더 낮아진다고 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호가가 지금 뭐 4억까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가가 이게 4억에 거래가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거보다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좀 오르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르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운대 역세권에 막 개발이 활발히 진행이 되면서 옆에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되고 이주 수요 발생하고 이러면은 그래도 충분히 오를 가능성은 조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오르기 기다리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네. 3위 아파트 오르길 기다리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아요. 네. 조금 오래됐고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서울에 계셔라 라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각각의 장단점들 저희 좀 살펴드렸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좀 더 가격 상승 좀 더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곳은 서울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짚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저희 계속해서 좀 상담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중에 문자들도 도착했거든요. 이번에 문자들 좀 봐드릴게요. 끝번호 0802님의 문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동 가락 현대 1차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어서 재건축을 보고 기다려야 할지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제 재건축을 좀 보고 있으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셔서 너무 긴 시간 기다리는 거는 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갈아타는 거 괜찮을까요, 소장님? 네, 갈아타시기 바라겠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또 더 젊으시면 당연히 재건축을 보고 기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재건축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래도 좀 새 아파트에 살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일단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가락 현대 1차인데요. 이게 뭐 재건축을 뭐 추진인 거 알고 있어요. 뭐 미룡이라든지 뭐 이쪽 극동이라든지 다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단지에 따라 속도는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는 지금 뭐 조합이 설립이 됐나 한 그 정도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뭐 재건축이 되면 좋겠지만 좀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지하철역이 주변을 뺑 둘러서 있는데 다 이렇게 가깝진 않아요. 그 지하철에 좀 단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뭐 이거 갖고 계시다고 하시면은 한 10억 초반에서 한 11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금액으로 이걸 매도해서 내가 새 아파트로 가시려고 하신다면 송파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송파에 뭐 새 아파트를 보면은 가장 이제 요즘에 핫한 헬리오시티가 있겠죠. 그러니까 헬리오시티가 30평대를 보면은요 어느새 가격이 15억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30평대에 이걸 사서 가실 수는 없잖아요. 전세를 가신다거나 하셔야 되는데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지금 뭐 전세를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매도하시고 새 아파트로 가고 싶다 하시면은 뭐 세안권이 조금 바뀐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뭐 위례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강동구 있잖아요. 고덕동 쪽. 이쪽은 아직 30평대 한 10억 선에 접근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 신도시 뭐 고덕동 이런 데 새 아파트를 한번 알아보시면은요. 아마 지금 좀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이 언제 될지 모르는 아파트에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막연한 기다림보다는 지금 갈아타는 전략 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구나 위례 쪽도 좀 살펴보시라는 말씀 전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문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2885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화곡동 우장산 아이파크 2편한 세상 24평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지금이 좋은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소장님 타이밍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매수 언제 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더 떨어지면 사야지, 더 떨어지면 사야지.
근데 막상 안 떨어지면 또 못 사시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내가 뭐 투자 목적이 됐던 실거주 목적이 됐건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다면은요, 바로 지금이 저는 타임이라고 생각이 하거든요. 물론 뭐 하반기에 가서 좀 더 거래가 활발해지면은 지금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이제 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은요, 제가 볼 때 크게 가격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장산 아이파크 이편산이 여기 바로 우장산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좋으냐? 역세권인데다가 이 강서 학군이 있습니다. 뭐 외고라든지 이런 학군이 충분히 받쳐주기 때문에 특히 25평대 이 소형 평대들은요,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가 없어요. 물론 뭐 힐스테이트라든지 이런데 대형 평수가 많은 아파트긴 한데 그래도 가격이 흔들리지 않을 거고요. 지금 이 강서구에 이 마곡이라는 이제 엄청난 단지가 생기면서 여기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이제 9호선을 따라서 이 소형 아파트들 가격이 많이 전고점을 다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 5호선 라인이 생각보다 가격이 못 올라간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흔히들 뭐 저평가라고 얘기하는데 시장에 저평가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다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25평대가 지금 뭐 한 8억에서 한 9억 사이일 것 같은데, 저는 매수한다고 하면 저 같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매수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좀 기다려볼 만한 이유는 좀 더 거래가 활성화돼서 많은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뭐 내려가기보다는 아마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뭐 거래 활발해지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저라면은 지금 당장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느 쪽 좀 살펴드릴까요? 예, 주소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예, 484-284번지고요. 예. 부모님이 이제 한 35, 6년 정도 거주하신 단독주택인데, 아, 네네네. 네, 매도를 좀 할까 해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 연세도 많고 그래서 좀 관리 편한 아파트로 옮겨보려고 하는데, 네. 이 지역이 지금 지역주택조합 그 추진 움직임도 있고요. 네. 그 조합 쪽에서 저희한테 좀 매수하고자 하는 그 대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쪽에 매도를 해도 좋을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2023년에 GTX 개통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4, 5년 정도 보유하면은 그만한 가치가 있을지 그게 네. 궁금해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제 광명 사거리역 쪽에 있는 한진 아파트 쪽으로 좀 옮겨보려고 하는데 그곳 전망도 좀 알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불광동에 있는 단독주택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쪽이 연신내역 근처 맞을까요? 네, 연신내역에 있어요. 아, 연신내역 있는 데 있는 곳이고 여기를 이제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제 매도하고 광명에 있는 한진 아파트로 가도 괜찮은 건지 요 좀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좀 살펴드릴게요. 소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꽤 오래되셨나 봐요. 네, 한 40년 이상 됐어요. 몇 평 정도 되나요? 한 37.5평 정도 돼요. 크진 않아요. 그렇죠, 크진 않고. 지금 뭐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네, 부모님만 거주 중이세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어쨌든 좀 더 편한 아파트로 이제 이주를 하시고 싶으신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 뭐 지역주택조합 한다고 해서 막 조합원들이 뭐 많이 팔라고 이제 그러시나 봐요. 예. 혹시 뭐 얼마 준다고 하는 건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그냥 그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거래가 별로 없어서 그렇죠.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평당 한 1,500, 1,600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당 한 1,500, 1,600.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조율 중이긴 하는데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좀 보시면 제가 좀 번지를 찾아봤는데 여기네요. 아까 말씀하신 불광동 484-284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신내역에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동네가 다 이제 주택단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주택들하고 뭐 새로 이렇게 좀 다세대로 지은 건축들이 막 혼재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주택조합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가 뭐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오나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동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연신내역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3호선을 쭉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9886에 아파트 엄청 많죠. 불광동 쪽에도 아파트 엄청 많고 밑으로 내려가면 녹번역, 뭐
그쪽에도 굉장히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온 데에 비해서 이 연신내역 주변만 아파트가 많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재개발한다거나 이런 계획도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지역주택 조합 혹은 이제 새로운 건축업자들이 들어와서 단독주택을 여러 개를 뭐 매입을 해가지고 뭐 다세대를 짓는 이제 그런 개발 방식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런 좋은 조건이 있을 때 파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지역주택 조합이 잘만 돼가지고 이걸 내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데 이제 초기 단계인데 언제 기다립니까 그거를. 그 또 지역주택 조합이란 게 막 사업이 일사천리로 막 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누가 내 오래된 단독주택을 사준다고 할 때 저는 그때가 파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 지역이 뭐 3호선 라인이긴 하지만 이 불광역이라든지 구파발육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처지는 동네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매도를 이런 분위기 좋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게 광명이었습니다. 맞죠? 네. 네, 광명 사거리역에 여기는 뭐 혹시 뭐 알아보신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 자식들이 좀 살아서요. 자제분들. 좀 그럼 가까운데 당연히 좋죠. 자제분들하고 같이 사는 게 우리 어르신들한테는요. 좀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자식들 옆에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진타운을 보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광명사거리역 초역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입지적으로 봤을 때 이 광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아파트가 입지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광명이라는 곳은 재개발이 정말 화두인 곳인데 뭐 구역별로 다 지금 새 아파트 들어오고 이제 이주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광명사거리역 주변이 새 아파트, 새로운 주거단지로서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 새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가격이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 한진타운 아파트가 가격이 하락할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워낙 입지를 좋은 입지, 역세권, 초역세권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도 이 광명 한진타운이 요 뭐 주변에서는 가장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연차가 조금씩 된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연세 드신 부모님들께서 저런 단독주택에 사시는 것보다는요. 이런 좋은 기회, 누군가 내 거를 사준다고 하는 기회가 왔을 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가격을 조율하시면서 조금 더 좋은 조건을 받으시면 더 좋고요. 그 매도하셔서 이쪽 한진타운에 오셔서 좀 더 편하게 우리 또 자제분들하고 같이 사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이영규 소장과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어요. 다음 전화 또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네, 저는 일산 서구 후곡 12단지 27평에 거주 중이거든요. 여기 앞으로 전망이 궁금합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에 대한 전망 궁금하시다라는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빠르게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누시고요. 궁금하신 사항들 또 여쭤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후곡마을에 오래 거주하셨어요? 네, 오래 살았어요. 27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최근에 가격은 알아보셨나요? 가격은 뭐 2억 7천 정도? 그렇죠. 평당 1,000만 원대.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일산인데 가격이 막 생각보다 높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산을 늘 말씀드릴 때 이 3호선 라인과 경의중앙선을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3호선 라인에 있는 아파트, 뭐 강선마을이라든지 문촌마을 가보시면은요, 27평대가 막 4억까지도 가거든요. 네. 4억 훌쩍 넘었는데, 그러니까 일산이라는 곳은 특색이 바로 그거예요. 3호선이 연결되는 지역은 가격이 높은 데 비해서 이 3호선이 없이 경의중앙선이 들어오는 지역은 가격이 쉽게 안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후곡마을 12단지가 뭐 이 후곡 학원가라든지 이런 게 받쳐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경의중앙선 위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뭐 최근에 들어온 아파트들도 가격이 평당 1,000만 원대, 뭐 1,100만 원대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얘네가 올라가 주려면은 뭔가 호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산에 있는 호재 가장 큰 거 GTX죠. 네네. 근데 GTX가 들어오면은 뭐 후곡마을만 좋아지는 건 아니고 일산 다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거고요. 그리고 뭐 3호선이 연결이 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가격이 막 더 치고 올라가기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산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95년 중반에 막 조성이 되다 보니까 신도시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아파트가 다 낡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상하게 새 아파트만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킨텍스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들, 또 여기 더 입지가 좋은 뭐 삼성이라든지 원흥, 지축에 있는 새 아파트들은 가격이 마구마구 올라가는 데 비해서 이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이 가격이 막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일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후곡마을 12단지도요. 제가 볼 때 뭐 가격은 하락할 일은 없어요. 하지만 가격이 지금 당장은 막 쳐 올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과연 GTX가 개통될 때까지 기다리실 건지, 아니면은 내가 그걸 매도하셔서 좀 더 좋은 입지로 가실 건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단 뭐 실거주라고 하시니까 투자라면 저는 갈아타라고 말씀드릴 건데, 실거주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 GTX가 들어온 시기를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보다 가격이 막 올라갈 수도 없고 지금보다 가격이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확실하게 들어올 때를 기다리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러다 보면은 뭐 일산도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그때 가면은 지금보다 더 좋은 분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거주이시니까 좀 더 보유하시고 이런 거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얘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GTX 개통하는 거 먼저 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뭐 분당이라든지 일산은 어쨌든 리모델링이 화두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리모델링 사업이 좀 성공하는 단지들이 나와서 다 같이 좋아졌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지금보다는 훨씬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빠르게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예,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예, 이번 2월 달에 예. 인천 검단 신도시 프로지오 33평을 분양받았는데요. 예. 이걸 분위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나을지, 네. 아니면 전매 제한 풀린 시점에서 매도하는 게 나을지 궁금하고요. 예.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망 좀 살펴드릴게요. 바로 소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검단 그 센트럴 프로지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분양을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이게 좀 미달나지 않았나요? 네, 미달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 검단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 뭐 검단 신도시, 검암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이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좀 청약에 대한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죠. 예. 그러니까 뭐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일단 분위기가 첫 번째로 안 좋고요. 그러니까 지도를 좀 보시면 일단 검단 신도시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 어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새 우밀이라든지 뭐 이런 호반 이런 것도 이제 입주 예정이고, 이게 어쨌든 전매 제한이잖아요. 예. 입주가 이게 2021년 정도 되나요? 21년 8월에. 그럼 21년 8월부터 전매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22년 2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정도, 한 6개월 전에. 예.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분위기도 안 좋았지만 전매를 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매가 자유로워야지 투자들이 들어와서 막 전매를 하고 하면서 프리미엄이 붙기 마련인데 예. 전매가 제한된 단지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청약에도 힘들고 이 가격이 막 올라가기도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호재는 뭐가 있느냐? 인천 1호선을 이제 연장해 주겠죠. 네. 그래서 뭐 한 2025년인가요? 하여튼 뭐 24년. 예, 꽤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호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자, 김포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한강 신도시 했을 때 막 미분양 장기 전세 많이 났었죠. 네. 최근에야 이제 풍무에 있는 아파트들이 아무래도 이 경전철의 영향과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이 풍무에 있는 뭐 푸르지오 같은 경우가 작년 한 8, 9월에 입주를 했는데 이 분양가 대비 한 1억 정도가 오른 게 최고거든요. 네. 예. 그러면 검단 신도시는 어떠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풍무 지역이 이 더 검단 신도시보다 입지가 좋고 교통이 좋은 곳이 최고 많이 오른 게 1억 정도로 생각이 되면, 이 검단 신도시는 입주 시기에 맞춰서 그래도 만약에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뭐 3, 4천 정도? 그 정도가 좀 적당한 프리미엄이 아닌가 싶고, 요것도 약간은 미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계양 신도시 또 발표를 했잖아요. 나보다 더 좋은 곳에, 물론 계양 테크노밸리에 많은 주택이 입주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얘가 어쨌든 테크노밸리로 들어오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단 신도시까지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주변 영향입니다. 김포에 한 뭐 6, 7만, 검단 신도시에 한 7만, 또 검암 신도시에도 뭐 한 8만. 이 많은 인구가 입주를 하다 보면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안 하시고요. 실거주라면 훨씬 좋으실 것 같고 어쨌든 뭐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요. 이렇게 가파른 상승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